네, 오늘은 그 순환신경망에 대한 약간 이제 마이너한 토픽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까지는 순환신경망의 이제 그 아키텍처, 특히 이제 왜 순환망이란 아키텍처를 이제 써야 되는지 그 모티브에 대해서 제가 꽤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, 그 다음에 이제 RNN이나 LSTM 같은 그 모델을 이제 소개를 하고 그 RNN이나 LSTM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Y 햇을 계산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코드를 이제 뜯어보면서 수식을 쭉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졌었죠. 그 내용이 조금 사실 좀 어렵고 어렵다기보다 이제 굉장히 빡빡하졌죠. 그 숫자를 이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오늘 하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기는 한데 그거보다 이제 이야기는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쉽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소개하는 내용까지 하고 이제 기말고사를 볼 건데 그 아마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했던 내용 그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그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준비를 하시면은 기말고사 때 아마 좋은 성적이 있을 겁니다. 오늘 하는 내용은 그 뭔가 이제 코드에 대한 구현이나 뭐 수식을 따라간다기보다 의미를 그냥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. 먼저 이제 필요한 패키지들을 이제 좀 불러오고 순환망 그러니까 순환신경망 표현력 비교 실험이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붙였는데 데이터가 이제 많이 보던 데이터죠. ABC가 나오고 스몰 A, 스몰 B 그다음에 라지 C가 나오는 이제 이러한 데이터인데 우리 이 데이터 여기서 했었습니다. 순환신경망 이거 배울 때 요 데이터를 다루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이제 이 데이터가 특징이 A 다음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B가 다음에 B 다음에 이제 C가 나오는 건 확실한데 스몰 C가 나오는지 라지 C가 나오는지 이제 요거를 확인하는 게 좀 어려운 문제였죠.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라지 C인지 스몰 C인지를 확인하려면 이 바로 전 시점이 아니고 그 전전 시점의 전전 전 시점이네요. 전전 전 시점에 이제 그 어떠한 문자가 나왔는지를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올라가야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힘든 문제가 되었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히든 노드를 3개로 설정을 해서 실험을 해봤던 결과 RNN 같은 경우는 성능이 이렇게 그렇게 좋진 않았고 여기 있는 LSTM은 이제 성능이 좀 괜찮게 나와가지고 LSTM이 확실히 이제 장기 기억에 좀 유리한 면이 있구나 라는 거를 실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. 그래갖고 LSTM이 이렇게 피처가 학습되는 거를 보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피처가 학습돼야지 이게 장기 기억에 좀 유리해지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함께 살펴보았었죠. 그런데 그냥 사실 피처를 많이 쓰게 되면은 ABC하고 AB 라지 C 이제 이런 구조 있죠. 이런 구조가 그냥 답이 이제 딱 떨어지게 정해져 있는 경우잖아요. 이런 경우는 그냥 표현력을 되게 풍부하게 해주면은 100%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굳이 이제 장기 기억을 이제 더듬어가는 그러한 아키텍처를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사실 RNN 수준에서 제가 그 히든 노드를 그 전까지는 되게 아끼면서 조금씩 썼는데 그냥 풍부하게 줘서 표현력을 이렇게 증가시키면은 잘 학습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예제를 소개를 할 건데 요건 이제 똑같은 데이터를 이제 선언을 한 거고 여기 이제 제가 히든이라는 변수를 이제 모두 이제 대문자로 만들어 갖고 3이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저번에 이제 했던 실험 세팅이랑 똑같습니다. RNN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부터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시각화를 위한 코드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사실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학습 부분이었고 요것도 시각화를 위해 갖고 좀 변수를 정리하고 준비를 한 거죠. 그래가지고 요 부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그 토치에는 RNN을 이용해 가지고 처음에 여기가 이제 4인 이유는 이게 문자가 총 4개 있죠. 그러니까 A, B, C,
라지시 이렇게 4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4라는 피처를 주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이제 4라는 거는 x가 이제 n by 4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. 원하는 인코딩을 할 거니까 n by 4로 정리가 된 게 이제 그 히든 레이어에 들어가면은 히든 노드 수만큼 이제 피처들이 뽑히게 되는데, 그거를 3으로 설정을 했었습니다. 3으로 설정을 해도 RNN이 이제 성능이 그때 좋지 않았지, 이거를 이제 오랜 시간 막 반복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학습이 되기도 했었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RNN 이후에 그 리니어,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던 그 네트워크이고, 그다음 로스 펑션을 정의하고, 나머지는 이제 옵티마이저를 넣을 때 이런 그 방식으로 우리가 학습할 파라미터를 리스트로 묶어서 전달을 한다고 하였습니다. 그 다음에 러닝레이에서 0.1로 설정을 해주고, RNN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콩물에서 간장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비유를 할 수 있었는데, 맛있는 간장을 좀 만드는 비법이 옛날 간장을 계속 써먹어가면서 이제 맛있는 간장을 이제 만든다 했죠.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옛날 간장이 없으니까 그냥 맹물을 넣어가지고 그 구조를 맞춰줘야 되는데, 이제 그 맹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.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맨날 이제 보는 코드고, 요거는 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, RNN의 이제 출력이 하나는 이제 그 히든 노드가 나오고, 그러니까 M by 여기 3니까 M by 3 형태의 이제 매트릭스로 나올 테고, 얘는 그 M by 3 형태의 매트릭스에서 맨 마지막 로우에 해당되는 애가 이렇게 하나 더 나오죠. 그 다음에 그 히든만 뽑아가지고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서 아웃풋을 만들어주고, 리니어 트랜스폼은 출력 결과가 이제 4가 되니까 아웃풋은 n by 4 매트릭스가 될 거고, 이 n by 4 매트릭스하고 또 y도 이제 n by 4 매트릭스니까 이 두 개를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이용해서 로스를 계산하고 미분을 하고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. 다 알고 있는 코드죠. 금방 학습돼서. 아닌가? 오래 걸렸었나 이게? 기억이 안 나네. 그래, 맞아. 이게 제가 이 숫자를 확 줄여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이럴 줄 알았죠. 이게 잘 되진 않죠.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런 식으로 모호하게 이렇게 학습되는 부분이 많이 많고, 요거는 이제 좀 운 좋게 어떻게 좀 잘 이제 학습이 된 것 같은데, 어,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학습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RNN이라는 이 구조를 LSTM이라는 구조로 바꿨었죠. 히든 노드스를 유지하면서.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히든 노드스를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제 히든 노드를 3개를 썼고, 그 다음에 이제 4개를 써서 실험을 할 건데, 뭐 요거는 이제 별 차이가 아마 없을 거예요. 큰 차이가 없을 건데,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보단 나아지겠지. 그 다음에 이제 히든 노드가 이제 8개인 경우도 학습을 쭉 해가지고 잠깐 끄었다가 다시 이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